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또다시 일선 학교 교실에 빗장이 걸리게 됐습니다. 20일부터 수도권에서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됐고 비수도권에서도 과밀 학급과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3분의 2까지만 출석하는 조치가 취해졌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가 지난주 860명대까지 늘었기 때문인데요. 일부 학교는 아예 조기 방학을 선택했다고도 합니다. 내년 새학기에는 과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부디 올 겨울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111명, 경북이 117명입니다. 대구에서는 서구 소재 목욕시설 관련 확진자가 6명이 나와 20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96명입니다. 북구와 서구, 달서구 의료기관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남구와 달서구 종교시설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2명으로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포항 29명, 경주 21명, 김천 12명을 비롯해 17개 시군에서 1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7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시가 민간업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천군동 소각장 운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노사 간의 갈등으로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임시 매립지에 쌓여있는 쓰레기로 인해 화재와 침출수 유출 등의 위험이 있다며 위탁업체 노조 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장을 경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의 모든 생활 쓰레기가 모이는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시설의 위탁 관리를 맡은 민간업체가 5개월째 소각로를 가동하지 않으면서 임시 매립지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는 하루 130톤, 넘쳐나는 쓰레기 일부는 다른 지자체로 내보내고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쌓인 쓰레기는 부패했을 때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굉장히 우려됩니다. 소각로가 멈춘 이유는 위탁업체 노사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업체의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와 명확한 업무 구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운영업체의 소각로 가동 중단이 경주 시민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회수 시설을 경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만 해도 2만여 톤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보건동에 또다시 정화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시설에 한 지금 1,000톤 정도 가량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폐기물이 이제 오염된 그 침출수가 그대로 그냥 하천으로 흘러가는 상황이죠.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주시청은 소각로 가동 중단 사태가 주 52시간 노동과 관련한 장기화된 갈등 때문이라고 보고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 노사 간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정도에 한 번 더 이렇게 서희건설하고 한 번 더 전화 통화해서 되면은 뭐 본사 방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책임자 다시 한 번 더 소환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측은 설비 파손으로 인한 가동 중지, 일산화탄소 초과 배출로 조업 정지를 지속적으로 받는 위탁업체가 소각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며 경주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경주시는 관리 소홀을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해야 하며 모든 법들을 지금 현재 무법천지에서 정확하게 법률을 지켜가면서 경주 시민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해당 위탁업체는 2028년까지 소각장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위탁업체에 매년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 시민선대위가 따로 만들어진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대구 경북도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된다는 뉴스 살펴봅니다. 이어서 한국게이츠 해고 노동자들이 사측과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과 대구 경북 독립지사 장병하 선생 작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선대위가 논란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별도의 시민선대위가 구성된다고요?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별개로 가칭 이재명 대구 시민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집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공개한 선대위에는 개혁성도 참신함도 없다고 보는 시민사회 및 정계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초동 모임을 갖고 공식적인 발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비 모임에는 홍일학 전 국회의원과 송필경 기본소득 대경포럼 대표 등을 비롯해 대구의 개혁적 인사들이 다수 참여합니다. 나도 대통령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피켓으로 알려진 26 청년 백명수 씨가 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캠프를 지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구와 경북도 뒤늦었지만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요? 네, 대구와 경북도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합니다. 지난 14일과 17일 각각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구는 2023년부터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경북도는 내년 10월 도입 예정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2014년 7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도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11,141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1.6%가량 높습니다. 네, 또 지난해 6월 폐업한 한국게이츠 해고 노동자들이 539일 만에 사측과 합의해서 투쟁을 종료한다던데요. 네, 지난 16일 해고 노동자와 모 회사 미국 게이츠 간 대화 자리가 마련됐고 여기에서 양측은 서로의 요구를 절충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최붕석 금속노조 한국게이츠 지회장 등 노동자들과 미국 게이츠 청산인 등은 화상회의를 통해 쌍방간 제기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고 해고 노동자들이 달성군 공장 앞과 새로 이 부지를 사들인 대성산업 본사 앞 농성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속노조는 대구시청 앞 천막 농성장은 유지하면서 산업전환 대응협의체 구성을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가 없다면 한국게이츠 사례처럼 또다시 해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독립지사로 여러 활동을 해온 장병하 선생이 작고하셨다고요? 네, 지난 13일 오전 2시 45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장병하 독립지사가 향년 93세로 작고했습니다. 장병하 지사가 작고하면서 생존 독립지사는 15명만 남게 됐고 대구에는 이제 권중혁 지사 한 분만 남았습니다. 1928년 안동에서 태어난 장 지사는 1943년 조선회복연구단 활동을 통해 후방에서 일제를 교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돼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이 되면서 풀려났고 1999년 독립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평소 장 지사는 남북이 하나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훈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일) 새벽 3시 50분쯤 대구시 수성구 성동에 있는 고산서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서당의 목조 건물 한 채를 모두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9대와 인력 6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